어르신들 더위 건강히 지내셨어요? 우리가 기억하면 과거의 일들도 역사가 되고 의미가 된다라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풀어가는 역사 강사 정춘희입니다. 짬짬이 이야기를 꾸며보는 역사 강의 재미있게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짬짬이 역상 3강의 주제는 우리 고장 인천 이야기 3편 지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장 인천에는 지명마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지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다 설명하기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관계로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복지관이 있는 동네 가자동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제 무역항으로 유명했던 능허대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소래포구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명 이야기는 우리 동네 가자동의 이름의 유래입니다. 가자동의 옛 지명은 가자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자가 정조 때 편찬된 호구총수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는 더할 가 이런 가자를 사용하였고, 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조선지지 자료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아름다울 가라고 해서 이렇게 가자 이름이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가자동의 지명의 유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말 가재울의 한자 표기라고 합니다. 가자라는 어원의 그 유래설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은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 민물가재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가재울이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 지하철 2호선 다니는 역 이름 중에 가재울역 들어보셨죠? 한 번 정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곳에 맑은 물이 흘렀고 또 가재가 많이 살았던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설은 지명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유추한 설인데요. 육지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가지라는 어원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육지의 가장자리.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이 가자동은 석권면이라고 해서 오늘날 그 가정동, 성남동, 신현동, 또 원창동, 가자동이 이 행정구역에 속하였다고 해요. 석고지라는 그 뜻은 돌고지라는 말의 한자 표기인데, 당시에는 해안가에 있던 지형으로 꼬챙이같이 길게 뻗어 있으며 돌이 많다고 붙여진 지명이라고 합니다. 고지라는 말은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그 가지라고 하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반도라는 어원이 보통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육지가 바다 쪽으로 뻗어나온 넓은 지형, 우리나라 뭐라고 부르죠? 한반도라고 그러죠? 동해, 서해, 남해에 둘러싸여 있어서 큰 지형이 바다 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반도라고 한다면 고은 그보다 좀 좁은 지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얘기하는 장산꽃이라든지 또 이렇게 포항에 가면 호미곶이라는 것처럼 좀 작게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는 그런 땅을 고지라고 하는데, 현재는 사라졌지만 우리 미출고의 그 도화동과 서구의 가자동 사이에 길고 아주 긴 갯골이 있었는데, 그 갯골을 우리가 보도진 해협이라고 했대요. 보도진 해협. 그 보도진 해협으로 막힌 육지의 가장자리다라는 지명으로 이곳 가자동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또 그 지명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지명 이야기는 백제 무역항이었던 능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능허대는 현재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해 있는 백제시대 때의 유적지입니다. 백제시대 때 중국으로 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우리 그 삼국시대 때 백제의 전성기를 이루셨던 근초구왕 때 처음 이곳을 통해서 그 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하고 교육을 하기 위하여 항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21대 계로왕 때, 우리 21대 계로왕 때는 서울에 있던 백제의 수도 한성, 그 한강역에 있던 한성이 함락당하면서 저기 충청도에 있는 공주 땅으로 백제가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백제 그 고구려의 20대 왕이었던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웅진으로 공주 지역으로 천도하기까지 이 능어대는 국제무역항으로서 백제의 국제무역항으로서 100년간 해상국가 백제의 시대를 열었던 굉장히 중요한 무역항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계로왕 아시나요? 바둑을 엄청 좋아하던 백제왕이었죠. 고구려에서 내려온 스파이로 그 계로왕의 마음에 들 정도로 바둑을 아주 잘 두던 승려 도림이라는 그 승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평화로웠던 그 백제, 이 한성 지역에 우리가 유대성으로도 알려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왔던 백제의 수도에 큰 토목공사들을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국론이 분열되고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죠. 장수왕의 3만 대군의 공격을 받아서 한성이 7일 만에 함락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결국 아차산성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는 임금님이죠. 네, 그래서 이 백제의 땅이었던 이 능어대는 한강역의 그 한성이 백제의 수도로서 493년 동안 백제 시대를 열었었는데 결국 그 장수왕에 의해서 함락당 이후 이곳 능어대도 고구려 땅이 되고 이제 백제의 그 번영됐던 시기는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게 오늘날의 능어대의 모습입니다. 능어대 그 산 위에 보면은 일단 정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접 개발에 의해서 당시 흔적만 이렇게 사진처럼 남아있지만은 수많은 사신들과 또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중국을 향해 이곳을 통해서 떠나가고 그랬었죠. 자, 여기에 오늘날 능어대의 어떤 그 항구였다고 하는 흔적이에요. 어르신들 요거 보면은 이게 무슨 항구였을까 하죠? 얼마나 많은 땅이 우리 인천이 간척되었는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전의 능어대의 모습이래요. 아까 저희가 봤던 요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현재 위에서 내려다본 능어대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로 가득 둘러싸여 있고 좀 전에 봤던 해안가의 그 모습은 하나도 저희가 연상되지 못할 만큼 여기가 바다였을까 할 정도로 그냥 육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그 당시 사신들이 타고 다녔다는 백제시대 때의 배가 있습니다. 백제시대 배를 최대한 원형에 맞춰서 복원해 놓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백제는 왜 그 육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해서 중국과 교류를 해야 했을까요? 육로로도 얼마나든지 우리가 고구려하고 좋았던 그 시기 장수왕의 침략을 받기 훨씬 전, 그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이 항로시대를 열었는데 물론 배로 가면 편하기로 했지만은 또 바다를 통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왜 육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해서 꼭 중국과 교류를 하여야 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근초고왕, 백제 11대 근초고왕께서 영토 확장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시면서 백제를 전성기로 이끄셨던 왕입니다. 그 근초고왕이 다스리던 시기 고구려는
고국원 왕이라고, 우리가 광개토대왕 아시죠? 그분의 할아버지셨던 고국원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영토 확장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구려하고 서로 접전을 펼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 백제의 그 북쪽으로의 북상에 이제 위협을 느낀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백제 군들하고 전투를 펼치시다가 고국원왕께서 근초광의 아들인 그 수태자가 쏘신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고구려와 백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나마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으로 갔던 백제의 교역로가 막히게 되죠. 이에 백제는 중국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고 능어대에서 산둥반도를 거쳐 등주 쪽으로 가는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백제의 사신이었대요. 이 백제의 사신들이 타고 다니던 사신들이 이러한 배를 타고 다니셨겠죠. 그래서 백제 이렇게 등주, 우리가 산둥반도를 거쳐서 여기 등주로 가면 새로운 교육로를 만드셨다는 거. 자, 근초광이 얼마나 영토 확장을 많이 하셨던 분이신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가장 백제가 번성하였던 시기로서 남쪽으로는 마하한 지역을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하고 영토 분쟁을 겪으면서 근초광은 또 바다 건너 저기 중국의 요소지방 산둥 지역,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백제의 힘이 일본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해상국가를 만드십니다. 바로 이 해상국가를 열었다. 누구의 꿈을 실현시켜 주신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땅에 나라를 세웠던 임금님 누구 있었죠? 비류왕의 꿈을 실현시켜준 임금님이 근초광이었고, 또 그 근초광이 국제무역함으로써 개발한 이 능어대가 바로 그 비류의 꿈을 실현시켜준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능어대에 한번 가시면은 어르신들 우리 그 비류의 꿈을 실현시켜준 이 근초광의 그 백제시대의 영화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소래포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래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갯벌이 있고 많은 배들이 있었죠. 오늘날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또 변화되어 있지만은 대표적인 설은 당나라 장수 소정방하고 관련된 설입니다.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1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산동성 내주에서 출발하여서 이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의 금강항으로 가서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소정방이 산등성 내주에서 왔다 하여서 이제 소정방의 그 소자하고 내주의 내자를 취해서 소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설이 있다면은 이 지역의 냇가에 소나무 숲이 아주 울창해서 솔래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소래가 되었다는 설이 있고, 또 이 지형이 소래처럼 생겼다 해서 소래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지형이 좁다라는 뜻에서 솔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어르신들은 어떤 내용이 소래포구의 그 유래설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3강의 주제로 우리 고장의 지명, 가자동, 능어대, 소래포구 등 지명 그 유래와 또 거기에 담겨있는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짬짬이 역사 3강-2편 우리 땅에 정착한 고구마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에는 고구마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지금은 고구마를 수확하는 계절이면 쉽게 구해 먹을 수 있는 작물이지만 이 고구마가 이 땅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스며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고구마는 감자와 더불어 우리 땅의 가난한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준 작물이죠. 그런데 이 고구마가 전국적으로 퍼지기까지 무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은가요?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100년? 200년? 네, 300년이 걸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정말 그냥 여름 되면은 달콤하게 맛있다 라고 그냥 쉽게 먹는 고구마였지만 그 고구마가 이 땅에 정착하기까지 3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고구마 재배에서 종조방이라는 책에 의하면은 고구마가 조선에 처음 소개된 것은 16세기 말인 조선 선조 때로 기록되어 있어요. 임진왜란을 겪으며 국정 전반을 총괄하던 비변사라는 기구에서 인조 임금님 때 그 보급에 또 노력을 하였지만 이것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남해안의 어부들이 그 풍랑에 종종 표류하는 일이 있었는데 대마도나 일본 땅에 갔다가 고구마를 먹는 일본인들을 보고는 바로 저 고구마라는 저것이 우리 땅에 와서 구황작물로 이렇게 먹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 해서 그 표류했던 어부들 중 어떤 사람이 그 고구마를 이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또 나라에서 그것을 재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현종 때 있다고 해요. 현종이 누구시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숙종임금님의 아버님이시죠. 그러다가 조선 영조 때 이렇게 그 조선 영조 때가 되면은 새로운 학문, 즉 이제 이념에 치우친 어떤 그 성리학이라는 학문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추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시대인데 그런 학자 중 한 분인 이황려라는 분이 계셨어요. 백성들을 배고픔에서 좀 구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분은 고구마야말로 정말 백성들이 지금 배고픔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배고픔에서 구할 수 있는 식물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고구마 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 가는 사신이나 역관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구하지 못하셨고 그러시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이광려라는 분이셨는데 이 고구마를 구하고자 이렇게 고구마야말로 백성을 배고픔에서 구할 수 있는 작물이다 이렇게 노력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구하지 못하시다가 이제 일본에 가는 통신사 조엄이라고 하는 분한테 조엄이라고 하시는 이 분한테 고구마를 몇 개 구해서 그것을 재배를 해요. 어렵게 구해서 하지만 그 재배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동네 부사 강필리라고 하는 분한테 또 부탁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도 그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까 사진 봤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잖아요. 이 동네 부사였던 강필리라는 분께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다시 그 통신사 조엄을 통해서 얻은 고구마를 가지고 동네 지역에서 고구마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동네는 어디 부산 쪽이잖아. 그 따뜻한 지역에서 이 고구마 재배에 성공하면서 그 고구마를 어떻게 재배했고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그런 내용을 담은 감저부라고 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감저부의 그 감저라는 말이 뭐냐면은 고구마라는 뜻이에요. 고구마. 그래서 이 고구마를 통해 이 강필리의 그 고구마 재배 성공에 의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고구마 재배가 조금씩 시작됩니다.
어쨌든 고구마 재배가 시작되는 전초지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고구마 재배 지역이 남쪽 지역에서 이제 발달을 하지만은 이게 좀 더 넓게 중부 지역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더 이상 이제 남쪽에서는 어느 정도 재배가 되는데 북상하지 못하고 남쪽 지역에서만 머무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게 돼요. 그런데 그 조음이라는 분께서도 이왕이면 이 고구마가 많은 지역에서 좀 재배가 되어서 조선 백성들의 어떤 그 배고픔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믿었나 봐요. 그래서 그 통신사로 이제 일본에 가게 되면은 고구마도 여러 개 이제 여러 상자 보내기도 하지만은 그 재배법, 저장법도 익혀와가지고 그 동네 지역에 아전들한테 나눠주면서 심게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남쪽 지역에서만 이제 남쪽의 일부 지역에서만 이렇게 한정돼 재배되고 북상하지 못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이 누구였냐면 김장순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중부지방에서도 좀 재배가 돼서 이쪽 지역에는 그 배고픔을 시달리는 백성들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나름 노력하고 연구를 했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라도 보성에서 한 9년 가까이 고구마 재배에만 아주 매달렸던 분이 계셨나 봐요. 선종환이라고 하는 이 분이었는데 이 분과 이제 만나서 같이 그 서울에서 시험 재배를 하게 돼. 근데 그 시험 재배 둘이서 힘을 합치니까 나름 성공을 거두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서울 지역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뭐예요? 중부 지역에서도 고구마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구마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부 지역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지역까지 고구마 재배가 넓혀지게 됩니다. 가난한 양반이며 실학자였던 서경창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서경창이라는 분은 식량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인물로 자기가 가난하였고 또 주변에 가난하게 살고 있던 백성들을 많이 지켜봤겠죠. 이분이 고구마 재배에 관한 여러 서를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정저방이라는 책을 저술해요. 그래서 이분의 목표는 뭐였냐면 중부지방까지 왔으니까 어디까지? 북쪽지방까지. 거기는 더더구나 식량난이 더 힘들었던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북쪽 지역 가난한 백성들도 고구마 혜택을 좀 보게 해주자라는 주장을 펼쳤던 분이라서 이 종조방이라는 책을 지어서 이제 좀 더 이 북쪽 지역에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순조 때 서유도라는 분께서 이 대흉년 전라도 그 1834년도에 전라도 지방에 대흉년이 들면서 기존의 그 고구마 재배서를 참고한 종저부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읽고서는 이제 고구마 재배를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요거를 편찬해서 한 후에 이제 이 좀 흉년을 극복해보자 이런 뜻에서 전라도 각 농가에 고구마 재배를 권장하게 됩니다. 이런 서유고의 노력으로 인해 이분은 고위직 관리기도 했지만은 농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노력에 의해 남쪽의 모든 지방에 고구마 재배가 전파됩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드디어 우리 고구마는 여러 사람들의 이런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전국적인 작물이 됩니다. 16세기 말에 처음 소개되어서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무려 3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고구마가 되는 거죠. 고구마에 혹시 다른 이름들 아세요? 고구마라는 말에서 고구마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고구마라는 말은 일본 스시마 지방, 대마도 지방의 방언이었는데 그 말을 우리가 가져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감저, 감서, 효자마, 남감저, 당감자 등으로 불리는데 남감저는 왜 남감자냐면 우리가 청나라에서 들어온 중국에서 들어온 감자를 북감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남감저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감저,
또 충청도나 전라도에서는 무수감자, 무감자 이렇게 표현도 한답니다. 여하튼 고구마는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고자 했던 조상들의 땀, 눈물, 피나는 노력이 배어있는 작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손에 오기까지 애쓰셨던 선조들의 마음을 이 고구마를 통해 보면서 한 번쯤은 그분들의 그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맛있게 드셔주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제가 수업해드린 이 내용 중에서 좋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히 지내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